보내주신 반도체 3대 유니콘 정밀 분석 리포트를 가지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요즘 정말 어딜 가나 AI 반도체 이야기뿐인데 가만 들어보면 사실 대부분 엔비디아 이야기죠. 맞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 3명의 검투사가 있습니다. 네, 디벡스, 리벨리온, 그리고 퓨리오사 AI.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세 기업이 각자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지, 또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 누가 웃게 될지, 이 전체적인 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네, 아주 비유가 딱 맞네요. 이 리포트가 재밌는 게 이 세 기업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흥미로운 3가지 키워드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의 디벡스, 실적. 규모의 리벨리온, 그리고 기술의 퓨리오사 AI. 아, 실적, 규모, 기술. 네, 이 세 단어 안에 각 회사의 설립 배경부터 전략, 미래까지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나침반 삼아서 한 개 없이 깊게 파고 들어가 보시죠. 그 분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셋 다 아직 상장 전인 유니콘 기업인데 유독 디벡스에만 실적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꼬리표가 붙었어요. 네네, 이게 벌써부터 시장의 평가가 좀 갈리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디벡스의 전략적인 차별점이에요. 아, 디벡스의 전략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모두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 레드오션에 뛰어들 때 사업자인 김노관 대표는 애플에서 아이폰의 두뇌, 그러니까 A 시리즈 칩을 설계했던 경험을 100% 활용합니다. 애플 출신이셨군요. 네, 전쟁터 자체를 바꾼 거죠.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우리 집 거실과 공장 바닥, 여기를 새로운 전쟁터로 딱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온 디바이스 초격차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AI의 전쟁터가 저 멀리 클라우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이 기기들로 내려온다는데 모든 걸 걸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스피커나 TV, 자동차, 공장 로봇 같은 데 탑재되려면 딱 2가지가 해결돼야 하거든요. 뭘까요?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 둘째는 즉각적인 반응 속도죠.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시장의 핵심은 초저 전력이에요. 스마트폰 배터리를 하루 종일 잡아먹는 AI는 아무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디벡스는 바로 이 초저전력 설계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특허를 확보하면서 기술적인 혜자를 깊게 파놓은 겁니다. 200개요? 와. 네, 주력 제품인 DX-M1 같은 칩들이 이미 가전, 로봇, 보안 카메라 같은 곳에 탑재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바로 실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결정적인 이유죠. 안정적이라는 점은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온디바이스 AI 시장, 아직 본격적으로 열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요. 지금의 이 매출이 과연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데이터 센터라는 훨씬 큰 시장을 노리는 리벨리온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디벡스가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딥엑스는 이렇게 답하는 것 같아요. 미래의 AI는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에 탑재될 거고 그 시장이 결국 데이터 센터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비전에 동의한다면 지금의 매출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마음이 편한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죠? 우리 기술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 이만큼 팔았어요 하고 통장을 직접 보여주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리포트도 2026 IPO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번째 검투사, 리벨리온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MIT 박사의 월스트리트 퀀트 출신이라니 솔직히 반도체 개발자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좀 특이하죠. 이 특이한 배경이 어떻게 반도체 설계에 녹아들었는지 리포트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독특한 배경이 바로 리벨리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리포트가 제시한 키워드가 금융급 전성비인데요. 금융급 전성비요? 네, 월스트리트의 초단타 매매 시스템은 1초에 수천,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와. 이때 중요한 건 딱 2가지예요.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전기세. 이 시스템 돌리는데 전기세만 수십억이 들거든요. 수십억이요? 네, 전성비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최소한의 전기로 최대의 성능을 뽑아내는 효율을 의미합니다. 박성현 대표는 월스트리트에서 하던 그 고민을 데이터 센터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AI를 만들까? 네, 이 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답이 바로 리벨리언의 칩인 거죠. 최근에 SKT의 자회사였던 사피온하고 합병한 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랐죠. SKT와 KT라는 국내 통신 시장의 두 거인을 동시에 고객사이자 주주로 확보했으니까요. 이건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굉장히 사업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이 순식간에 대기업급 스케일을 확보한 사건이죠. 물론 기술력도 뒷받침됩니다. 주력 제품 아톰은 이미 엔비디아의 T4 칩보다 3배 이상 효율이 좋다고 나왔죠? 네, 맞습니다. 3배 이상 좋다는 걸 증명했고요. 진짜 승부수는 차세대 칩 리벨입니다. 리벨. 리포트에서 삼성 4나노 공정과 HBM3E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HBM3E 요즘 정말 뜨거운 키워드인데 이게 생성형 AI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생성형 AI는 거대한 언어 모델을 돌려야 하잖아요. 네. 이걸 똑똑한 두뇌, 즉 AI 칩하고 엄청나게 큰 도서관, 즉 메모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뇌와 도서관이요. 네, HBM은 그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오는 속도를 결정하는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아하. HBM3E는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고속도로죠. 이 도로가 좁고 막히면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AI는 버벅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리벨리언이 HBM3E를 탑재한다는 건 AI의 잠재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최고급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와. 리포트는 이런 기술력과 스케일을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IPO를 예상하지만 합병 이후에 두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짚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 성장주, 퓨리오사 AI입니다. 앞선 두 회사와는 또 결이 다른 이른바 기술 덕후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하하,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이들의 진짜 무기는 뭔가요? 퓨리오사 AI의 핵심은 풀스택 최적화라는 한 단어로 설명됩니다. 삼성전자와 AMD 출신인 백준호 대표의 철학이 담겨 있죠. 풀스택 최적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이건 하드웨어인 칩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칩의 성능을 120% 끌어내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파일러까지 직접 만들어서 최적의 조합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훌륭한 엔진을 만들고 그 엔진에 가장 잘 맞는 최고급 연료까지 함께 파는 전략이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술력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MLPerf라는 AI 반도체 올림픽 같은 성능 테스트에서 영상인식 분야 1등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직 상장이 아니라 키워드가 붙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퓨리오사 AI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MLPerf 1등은 마치 자동차가 레이싱 트랙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과 같아요. 네. 이 차가 얼마나 빠른지 잠재력은 입증했지만 일반 도로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실전은 다르다. 네, 1세대 칩 워보이로 기술력을 입증했고 2세대 레니게이드는 HBM 메모리를 탑재해서 고성능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고객사에게 이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증명이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리포트는 퓨리오사 AI가 상장의 동력을 얻으려면 대규모 수주 계약이라는 시장에 납득할 만한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IPO 시점도 2026년 하반기 이후로 가장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3명의 검투사가 각자 어떤 칼을 들고 있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돈 이야기죠. 바로 이 검투사들에게 누가 돈을 대고 있느냐는 거죠. 리포트는 주요 투자사인 DSC 인베스트먼트의 분기 보고서를 직접 파헤쳤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을 추적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는 DSC 홈런 펀드 제1호를 통해서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펀드의 만기예요. 만기요. 네,
2030년 만기인데 이건 표류사 AI가 2020년 이후에 상장하더라도 몇 년간 더 지분을 보유하면서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단기 실적에 쫓겨서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군요. 정말 든든한 우군이네요. 그렇죠. 아주 든든한 우군인 셈이죠. 디백스에 투자한 펀드는 좀 다른가요? 네. 초기 기업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투자한 걸로 보이는데 이건 2020년에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즉, 디백스가 2026년에 상장하면 이 펀드는 엄청난 내부 수익률, IRR을 기록하게 되고요. 이건 곧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와, 투자자들은 DSC 재무제표에서 디백스의 성공이 찍힌 숫자를 직접 보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퓨리오사 AI가 장기적인 신뢰관계라면 디백스는 단기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파트너인 거죠. 리포트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실탄까지 분석한 점이 놀라웠습니다. 2,840억 원 규모의 DSC 홈런 펀드 제2호 말입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게 바로 이 리포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840억 원의 새로운 펀드는요. 네. 이 유니콘들이 상장하기 직전 마지막 자금 수혈 단계인 프리-IPO 라운드에 투입될 수 있는 막대한 현금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아, 일종의 보험이군요. 그렇죠. 만약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자금이 필요할 때 다른 투자자들이 망설이더라도 DSC는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 유니콘들의 성장에 대한 DSC의 확신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죠. 세 개의 강력한 기업, 그리고 그 뒤를 바치는 든든한 자금줄까지 확인했습니다. 리포트는 이걸 바탕으로 실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밸류체인 지도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기업이 잘 되면 누가 함께 돈을 버는가 이걸 연결해 보는 거죠. 이걸 밸류체인이라고 하고요. 네네. 먼저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보겠습니다. IPO 주관사인 삼성증권, 리벨리온의 단독 주관사이자 디백스의 공동 주관사입니다. 아, 양쪽에 다 걸쳐 있네요. 네, 두 회사 중 하나만 상장해도 큰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되니까 가장 안정적인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거죠. 리벨리온의 주주인 KT와 SK텔레콤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투자자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투자자, SI, 면서 동시에 핵심 고객사입니다. 아, 특히 SK텔레콤은 사피온 합병으로 리벨리온의 2대 주주가 됐죠. 리벨리온이 성공적으로 상장하면 막대한 지분 평가 이익을 얻는 동시에 자사의 데이터 센터나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와,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구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길게 분석했던 DSC 인베스트먼트는 디백스와 퓨리어사 AI의 성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동된 핵심 플레이어고요. 기술 파트너로는 가온칩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가온칩스를 이해하면 K반도체 생태계가 보입니다.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AI 같은 팹리스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는 천재 건축가와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공장, 즉 파운드리에서 집을 지으려면 공장 설비에 맞게 설계도를 번역하고 최적화해주는 현장 소장이 필요하죠. 아, 그 현장 소장 역할.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입니다. 즉,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칩을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가온칩스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인 거죠. 이 복잡한 관계들을 바탕으로 리포트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네, 리포트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오, IPO의 순서는 실적 증명의 순서와 일치할 것이다. 이 큰 전제 아래 시간대별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시간대별로요. 네. 첫째, 단기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유일하게 양산 매출이 확인된 디백스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관련주인 DSC 인베스트먼트와 주관사인 삼성증권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가장 확실한 카드에 먼저 베팅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리벨리온의 차례가 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리벨리온의 2026년 상반기 상장이 가시화될 때 파운드리 파트너인 가온칩스의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리벨리온이 양산을 시작하면 가온칩스 일감이 늘어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리벨리온의 대규모 양산 수직이 들려온다는 건 디자인 하우스인 가온칩스의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신호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퓨리오사 AI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은 좀 신중론에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퓨리오사 AI는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숫자로 증명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구체적인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지켜보라는 입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과 그 기술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확실한 계약 소식이라는 신호탄이 터지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아주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이 반도체 3강의 구도를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양산 매출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실적주 디벡스, 거대 통신사들과의 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대형주 리벨리온,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하며 한방을 준비하는 성장주 퓨리오사 AI까지. 네,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간결하고 강력합니다. 현 시점에서 수많은 변수 속 반도체 투자의 유일한 확정된 상수는 디벡스의 IPO라는 것. 네. 그리고 이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DSC 인베스트먼트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실질적인 수혜주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것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죠. 네, 여기까지가 리포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리포트는 IPO를 향한 새 기업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상장에 성공한 이후에 대한민국 AI 반도체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팀 코리아가 될까요? 아니면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라이벌이 될까요? 그 미래의 그림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